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실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통제된 상황이나 통제된 환경 속에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고요. 실험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하기가 참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실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해본다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찰법처럼 이제 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던가 논리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실험은 통제된 상황을 본인이 연구조사자가 만들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자극 같은 것을 주면서 그 결과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인위적으로 연구조사자가 무언가를 조작하고 또는 자극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본다는 얘기가 바로 실험법입니다. 자, 우리 250쪽부터 251쪽까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상의 상태, 연구조사자가 알고 싶어하는 가상의 상태를 만들고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조작하거나 또는 뭐 역할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만든 다음에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자극을 할 때, 자, 실험 대상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자극을 할 때 발생한 결과를 관찰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으로 연구조사자가 자극 또는 조작한다는 점이 실험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흔히 말해서 과학실험이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우리 자연과학 실험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림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연과학이 실험하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다른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등등을 연구하는 게 오히려, 실험하는 게 오히려 조작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좀 부적절한 사례일 수 있겠지만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만약 실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조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실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그리고 많은 기술과 장비를 들여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극을 받는 게 실험 집단입니다. 자, 오늘 5개의 영상에서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연구조사자로부터 자극을 받는 게 실험 집단이고 자극을 받지 않는 게 통제 집단입니다. 자, 뭐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좀 더 정확한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절반을 나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수강생이 한 60명 되는데 아무렇게나 절반을 나눠서 절반, 2분의 1, 절반에게는 무언가를 한번 알려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알려준 집단이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무언가를 알게 된 집단이 실험 집단, 아무것도 준 게 없고 받은 게 없는 것, 모르는 그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밝혀내는 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실험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사회과학, 저는 지금 수강생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자극을 준 것, 실험 집단, 자극을 주지 않은 것, 통제 집단입니다. 그 특정 분야에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뭐 이런 게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곳에서 적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어린이, 유치원, 우리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 또래에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많이 구분을 해서 특히 대상자들은 이것을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속인 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250쪽과 251쪽 그 실험법의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가상의 상태를 연구조사자가 임의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고 변화를 주고 뭔가를 주는 집단, 실험 집단이고요. 그런 게 없는 집단, 통제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쓰이는 방법으로 실험법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실험법도 관찰이에요. 관찰인데 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찰법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연구조사자는 그 어떤 필요한 것만 실험 집단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영상처럼 관찰법은 본인이 뭐 같이 먹고 자고 살기도 하면서 나와 연구조사자인 나와 자, 대상자가 라포, 친밀감을 형성하고 때로는 동화돼서 때로는 같이 먹고 자면서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인 반면에 실험법은 연구조사자가 비교 대상을 두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 말이 좀 혼란스럽다고 하면은 과학 실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뭐 실험용 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 고양이 또는 식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식물하고 같이 먹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물하고 같이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험법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찰법과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 실험법은 사실 이 뒤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무엇을 통제할 것이고 어떤 자극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연구의 설계, 아이디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 번 실험을 했는데 실험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순간으로부터 그 뒤의 과정은 모두 다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험법은 아이디어 그리고 치밀한 계획, 특히 실험 과정이 잘못되면 그 다음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실험법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조사자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실험법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행정학을 지금까지 10몇 년을 공부한 사람이고 가르쳐온 사람인데 실험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연구한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험법이 그만큼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특정한 호기심, 궁금증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야만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뭐 저 이렇게 실험용 쥐하고 뭐 이렇게 몇 마리 돌아다니고 이렇게만 봐서 그런데 그 장면을 찍기 전까지의 그 연구조사자의 그 고충을 한 번쯤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실험법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